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낮 동안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은 또 내륙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네요. 특히 연휴 동안에 제2호 태풍이죠. 마와루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번 주말 휴일 동안에 이 행사들,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비 때문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는군요. 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원주시정 민선 7기에 추진되었던 사업들 좀 방향이 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카데미 극장 이 철거 문제입니다만은 오늘 좀 시정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창목 전 시장과 함께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 대표 축제 중 하나죠. 장미축제가 26일 내일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미축제 준비 현장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5월 2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5월 내 입법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강특법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길이 열리면서 5월 국회 내 법안 통과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원주 태창운수가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될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태창운수의 버스 10대에 대한 11년간의 대폐차 기한이 오는 7월까지로 2015년부터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태창운수는 대폐차 기한을 채운 버스를 대체할 차량 구입을 위해서 지출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160억 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는 태창운수가 변제 능력 등이 없다고 판단해 이 지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민선 8기에 들면서 민선 7기 원주시정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 재검토되는 이 분위기죠. 오늘은요, 좀 이와 관련되어서 이 원창목 전 시장, 오늘 그 원주갑 지역위원장이 아니고 전 시장으로서 저희가 지금 지역 현안과 더불어서 입장, 의견 들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항상 그 원주갑 지역구 위원장님이다 이제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정말 시정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정말 방향이라든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바뀐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전부는 안 되겠지만은 예. 좀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좀 몇 개만 좀 입장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민선 8기 들어선 지 한 10달 되었군요. 네.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시정 좀 전반적으로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평가를 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민선 8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는 좋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행정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 네, 또 하나는 시민 통합의 문제 이런 것이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 정치인이라고들 하고 시장도 정치인입니다만은 굳이 구분한다라면 행정가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어쩔 수 없겠지만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시장에 당선되고 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시민이나 다 똑같은 원주 시민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져준다면 이렇게 갈등은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이미 부지까지 보전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 특별한 사연이 없다면. 근데 이거를 굳이 철거하면서 옆에다가 또 뭐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 자리에 다겠다니까 자꾸 시민들이 자꾸 갈라치기 하고 분열되고 통합이 아니라 이제 자꾸 분열 양상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연속 행정에서도 예를 들면 뭐 지금 소금산에 가면 나우라 쇼가 있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매진이 안 된 날이 없었습니다. 11월 말까지도. 근데 지금은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그 시장의 의지를 갖고 이걸 살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방치하고 그러면서 관람객이 안 찾아가고 이런 건 행정의 연속성의 문제가 된다 이거죠.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그런 것들이 폐기되고 그러면 거기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상실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것이 참 걱정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판 안 하신다 하더니 어떤 드라마 대사가 생각납니다. 시장님 이게 비판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거론돼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 추경 예산안 올해 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논의될 예정이고 이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모신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그 포함된 예산안 중에서 좀 이게 시정의 연속성과 관련된 사안들이 바로 이제 또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카데미 극장 철거 비용 이게 6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도 가지셨어요. 이 폐철로 구간을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 원주 바람길 숲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철교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또 우산 철교를 철거하겠다. 또 용역비를 이제 여기 또 이제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이제 그대로 통과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좀 이 부분들을 좀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 아카데미 극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그 심의 이 과정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철거 관련 예산도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있었고 좀 파행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또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정의 연속성이 되는 게 있고 또 아카데미 극장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1억을 갖다가 기금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 이걸 굳이 이렇게 하면서 6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 철거해 버려야 되겠느냐. 20억 들이면 될 걸 6억 5천 들여 철거했느냐. 참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지금 시정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카데미를 당초 취지대로 복원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면 옆에다가 오히려 저렴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될 거다. 특히 이번에 뭐 중앙로에 대규모 주차장 건립비가 국비가 이제 최종 확정됐다고 그래서 현재 아카데미 극장 바로 길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복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산 철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은 국비 100억, 도비 30억 얻어가지고서는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해 온 거고. 바람길숲 주선사업 자체가 전체가. 그런데 우산 철교를 거기를 끊어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우산동에서부터 바람길이 반공역까지 가게 돼 있고 또 구도심을 가기 좋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산 철교를 끊어버리면 그 우산 농민들한테는 정말 뭐 바람길의 혜택을 못 본다고 보셔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거긴 또 공동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되게 많아요. 한라비발디 1차, 2차, 이안 아파트, 뭐 3호 아파트 이런 그 아파트 밀집 지역도 많고 그래서 이게 우산 철교라고 하면은 왠지 특정을 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만약 거의 다 알걸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시청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이제 가는 상시대 쪽으로 가는 거기에 이제 보면 철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뭐 한 8차선 되고 그런데 그거를
걷다가 말고 내려와서 다시 횡단보도를 기다렸다 걷거나 하면 걷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람길 숲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는 것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산동의 비발디 예, 아파트서부터 그쪽부터. 시작해서 예, 그냥 그 방공역까지. 쭉 내려오지 않고 예. 그냥 산책로식으로 예. 저희 그 방곡동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이 철교를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는 굉장히 근데 그걸 왜 돈 들여서 철거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게. 예. 그게 우산 철거가 흉물스럽냐? 여지껏 우산 철거를 밑에 다니면서 흉물스럽다고 얘기는 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낮아서 차량 통행이 불편을 전혀 겪으니까 법적으로도 전혀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것이 아닌가 없어요. 싶기도 아니에요. 한데요. 예. 그건 이미 높이가 충분합니다. 거기. 네. 4.5m 이상 나오기 때문에 기능상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데도 굳이 철거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지. 그럼 이제 좀 어떻게 활용해서 좀 그 육교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인도교식으로 할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선택지에 넣지 않고 그렇죠. 철거를 하겠다로 지금 방향을 잡혔다는 건가요? 예, 예. 근데 근데 다시 놓을 수도 있겠죠 물론. 네네. 근데 다시 놓으면 그건 예산 낭비니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시장이 바뀌면 아마 또 놓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시청 쪽에서는 입장이 노후 폐철교의 안전상 문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게 뭐 콘크리트가 거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시청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왜?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랑한 거랑 똑같은 얘기다. 아니 콘크리트가 어떻게 떨어져? 그리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차들이 다니던 길이 사람만 다니는 길인데 그게 무슨 뭐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일단은 바람길 숲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이렇게 쭉 걸을 수 있는 어떤 걸어야죠. 그 인프라가 조성되리라 그게 장점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길로 갔다가 좀 약간 기대했던 것과는 좀 약간 다른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철거하면 한 보름 정도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잠깐뿐이고 지금 우산 철거랑 다니면서 답답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 옛 학성초등학교 네. 옆에도 역시 이제 철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도 거기는 이미 철거를 했어요. 뭐 시원한 느낌은 있긴 있던데. 그게 예. 그게 얼마나 가냐. 그리고 또 거긴 또 워낙 얕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 재직 중에 거긴 철거하는 걸 동의했고 물론 나중에 다시 연결하는 걸로 연결해 시게끔 하는 걸 전제로 철거하는 걸로 이제 제가 지시한 바가 있는데 우산 철거는 상상도 못했죠. 알겠습니다. 네. 예. 또 오늘 그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또 이제 논의도 좀 온도가 굉장히 또 온도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굉장히 앞으로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원일로 양방향 통행 이것을 또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설마 하겠어요. 설마라기보다도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 많이 들리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의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놓치는 부분이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구도심, 중앙시장, 자유시장 등 야채시장 등 이게 구도심을 다니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을 보면 대부분 버스입니다. 네. 근데 버스는 원래 일방통행이었다.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 양방통행일 때도 버스는 일방통행으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일로로 버스가 양방향으로 다니고 평원로에서 양방향으로 다니고 그러게 되면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냥 A도로, C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배차 간격이 2배가 된다.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2배로 된다 이거죠. 옛날 같은 예를 들어서 그거지.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샀어요. 지금은 좀 당구동으로 가려면 원일로로 오면 되고 태장동으로 가려면 평원로 가서 타면 되는데 이 양쪽에서 다 버스가 다녀. 양쪽에. 네. 그러면 버스는 다니는 대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배차 시간이 그냥 대기 시간이 2배로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일방통행으로 다녔던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때문에 그거를 일방통행 아무래도 저희 양방으로 그 바꾸냐. 중앙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이게 양방향으로 다니지 않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선에 이제 한계가 있겠고 그래서 그 상권이 좀 이렇게 힘들게 된 것 중에 큰 원인이 이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예전에도 저희가 그 양방통행할 때 현재처럼 일방통행으로 하니까 교통 속도나 이런 것들이 주행 속도 이런 것이 개선된 게 거의 40% 되고 네. 차량도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때도 도로 기능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차량 대수가 2배 가까이 늘어서 그때하고 비교하면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원일로 평원로는 양방향으로 전환하면 아예 도로 기능이 거의 뭐 상실되기 때문에 아예 그 시민들이 아예 그쪽 방향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방 통행을 해도 버스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네. 돈만 낭비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 처음에 이 부분을 질의할 때 설마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정말 그 여태까지의 논란을 다 덮을 정도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그 검찰이 원주시청을 그 압수수색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2020년 6월에 3년 전이군요. 인사 문제가 좀 논란이 있었다.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 뭐 별거 아니라고 이제 제가 방송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야,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개방형 직위였던 5급 내 외부 공개 모집 과정에서 6급 내부 직원이 발탁되었고요. 이게 좀 특혜 아니었냐라는 부분. 사실 예전 노조에서도 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실상 뭐 저는 직원들을 믿습니다. 직원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특별한 거에 무슨 뭐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는 종결됐다고 그래요. 물론 뭐 자세한 건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을 내려요. 어떻게 중개해라, 중징계해라, 뭐 하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감사원 감사 결과는 종결했는데 검찰에다 추가 조사를 해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뭐 정확한 것도 아니죠. 감사원에서 넘겼다는 겁니까? 검찰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나 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더 잘 지킨다. 그리고 그 무슨 특혜를 보려고 그걸 갖다가 그 인사부서에서 당시 직원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저는. 전 직원들 믿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뭐 현재도 뭐 정치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약간 그 여기 연동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탈거하고 저는 뭐 연관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나 개방형 공모나 이런 절차나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그 당시 제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공모의 절차에 법에 맞춰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여러 가지를 봤는데 역시 이제 시간이 이제 한계가 있었고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자주 모시고요. 좀 한 가지 사안 가지고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깊게 좀 들어보는 시간 좀 자주 가져보도록 하죠. 자주 불러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좀 활동 계획에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들하고 이제 접촉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또 제가 시장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책화하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주원주 철도 같은 경우도 그동안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힘들게 오곤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지난해 이광재 의원하고 이제 저하고 예산을 착공에 필요한 예산 750억 정도로 기억하는데 예산이 세웠던 게 국회에서 삭감돼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저희가 뭐 늦게라도 이렇게 착공에 대해서 다행인데 그것 말고도 뭐 추진했던 사업이 그 정지들 호수공원 12만 평에 이런 것도 이전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궁금해하죠.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다 확정되는 사업인데 너무 더디게 진행돼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창호 전 원주시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내일이죠. 26일 21번째 원주 장미축제가 개막합니다. 준비 다 마치고요. 오늘 또 전야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소식 또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미축제 원주 대표 축제 중 하나입니다만은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오랜 역사를 가진 원주시 장미축제가 26일 금요일 시작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장미축제를 열고 있지만 원주시의 시화가 장미라는 점에서 원주 장미축제의 의미가 깊은데요. 이 장미는 원주시를 대표하는 시화로 1999년부터 장미축제를 통해서 시민들 간 화합과 문화 발전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 단계동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계동 장미공원에서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장미공원에는 40여 종 만여 주의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장미의 개화 시기에 맞춰서 매년 이맘때 장미축제가 열리는데요.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했습니다. 2019년 장미공원 리모델링을 거친 뒤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번 축제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장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색의 장미가 있고요. 축제 준비를 거의 마치고 오늘부터 부스 설치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는데요. 조원식 원주 장미축제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21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목적이 이제 단계동 상가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원주 시민들 간의 화합과 나눔 그리고 도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제 축제를 시작하게 됐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쌓였던 스트레스 이제 함성도 지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여긴 장미를 이제 파는 부스가 따로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장미 천송이를 이제 오시는 시민분들과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나눠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미도 나눠주는군요. 또 오늘 전야제가 열립니다만은 이 축제 일정은 어떻게 좀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장미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장미 웨딩 패션쇼를 진행하는데요. 장미로 꾸민 드레스를 입고 진행하는 패션쇼입니다. 또 장미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부스는 장미 그림 속에 그리는 얼굴 캐리커처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진행되고 이외에도 장미 패션 타투, 장미 브로치 만들기 등 장미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장미 천송이를 나눠주고 저렴하게 장미를 판매하는 부스까지 마련됩니다. 되는데요. 또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세계 음식 부스도 10군데 준비됩니다. 오늘 25일 저녁 전야제로 무대 공연이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요. 내일 개막식에는 인기 가수 공연과 장미 음악회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27일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미가요제 예선과 또 여자 아이돌 초청 공연이 진행되고요. 28일 장미가요제 결선이 진행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축제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만개한 장미꽃을 보기 위해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장미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행복하게 보여서 좋아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은 장미를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장미축제가 있다는 것도 여기 와서 알았고 와서 보니까 장미꽃도 색깔이 저는 빨간 것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분홍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전국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보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한 세네 번 방문했죠. 뭐 각종 공연이라든지 장미꽃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죠. 원주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좋은 퍼포먼스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또 열리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좀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그 위치상 좀 주차 문제가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장미축제 주최 측은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축제에 대한 피드백으로 주차 문제나 또 공원의 꽃의 수나 종류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아무래도 원주시를 대표하는 역사를 가진 축제 아니겠습니까? 자, 매년 더 새로워지는 또 다채로워지는 또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주시를 대표하는 꽃이죠. 장미가 만개했다고 하니까요. 아름다운 풍경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혜 리포터였고요.
자, 5월 25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